건프의 영화책. 오늘은 2021년도 우리나라 2024년 개봉작입니다. 일 부코라는 영화고요. 감독은 미켈란젤로 프라마르티노라는 감독입니다. 제18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작품이고요. 일 부코라는 말은 이탈리아 말로 구멍을 뜻합니다. 이게 어떤 구멍이냐면 동굴령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우주와 인간 동굴 탐험 영화 일부코입니다. 1시간 37분짜리 영화고요. 특이한 점은 대사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할아버지와 소가 나오고 동굴이 나오고 동굴을 탐험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네, 봉준호 감독이 극찬한 영화입니다. 네, 이탈리아 2024년도 일부코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줄거리가 딱히 뭐가 없습니다. 네. 이탈리아 한 시골 마을에 할아버지가 소를 키우고 있죠. 언덕에서 휘파람 소리 같은 걸 내면서 소들을 방생해서 소를 키우고, 그 다음에 그 작은 마을에 어느 날 동굴 탐험을 하는 연구자들이죠. 네, 그런 동굴 탐험가들이 동굴을 탐험하면서 점점 그 미제 동굴, 처음 가본 동굴이죠. 그걸 일종의 개발하는, 탐험하는 장면과 할아버지의 어떤 그런 지상과 지하가 어떤 교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그래서 보면 이게 다큐멘터리인가? 아니면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큰 사건이 있거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일단 시적 모험이다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봤는데, 1960년대 이탈리아 북부에 유럽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건설이 되고 있고, 남부 칼라브리아 내륙에서는 한 동굴 학자 그룹이 동굴 탐험을 시작합니다. 이것도 여기는 사실 대사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남부에 있는 그 동굴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TV를 보고 있죠. 근데 이탈리아 북부에서 TV 화면 속에 유럽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건설되고 있고, 그 건물을 카메라가 이렇게 비춰주면서 막 사무실 내부나 옥상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잠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무슨 의미일까 봤는데, 그러니까 북부에는 그 지상으로 가장 높은 건물이 세워져 있고, 남부 쪽에서는 지하로 가장 깊은 동굴 탐험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700m가 넘는 깊이의 비루트로 동굴의 초기 탐험, 1961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탐험이라고 합니다. 그걸 재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0m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깊은 동굴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한없이 검은 구멍을 향해 나아가는 카메라가 도착한 곳은 바위와 암흑으로 된 또 하나의 세계다. 감독은 지하 세계와 광활한 고원의 늙은 목동 할아버지 삶을 교차 편집으로 보여줍니다. 탐험가들이 동굴 심연의 끝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죽음을 맞이한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죽음이 사실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할아버지는 어느 날 숲속에서 발견이 되고, 쓰러진 채로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고, 집으로 가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 치료를 조금씩 받지만 일어나지 못하고 회복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동굴 탐험대들은 더 깊이 내려가는데,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없죠. 막혀있고 물이 약간 고여있는 그런 상태로 끝이 납니다.
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위의 끝과 아래의 끝을, 그리고 사람의 어떤 생명의 어떤 끝과 동굴 저 심연의 끝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과 우주 그리고 인간이 하나로 모이는 곳, 불가사의한 영화적 경험이라고 봉준호 감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연과 우주 그리고 인간이 하나로 모이는 곳, 불가사의한 영화적 경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불가사의한 경험이라고 극찬한 작품이지만 사실 대사가 없고 인물의 클로즈업도 할아버지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굴 탐험대도 거의 그냥 풍경이나 뭐 내려가는 작업하는 정도만 보이지 인물들의 어떤 캐릭터나 표정이나 이런 거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말 없는 목동은 소들을 부르는 휘파람 소리 정도만 나오고 광활한 풍경과 함께 어두운 동굴을 교차하면서 보여줍니다. 굉장히 심심하죠. 심심하지만 독특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집중하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대조적인 이탈리아 북부의 높은 빌딩과 세계에서 세 번째로 깊은 남부의 동굴을 탐험하는 탐험가들의 모습이 별 사건 사고도 없이 그냥 보여집니다. 대사가 없어서 좀 답답한 면도 있지만 넓은 이탈리아 시골 풍경과 소들의 모습이 있는 들판에서 동굴 속으로 끝없이 들어가는 사람들, 하늘은 푸르고 소들은 땅 위에서 풀을 떴는데 인간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지적으로 되게 대조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부코는 이탈리아어로 구멍을 뜻한다. 할아버지는 동굴 탐험대를 산 위의 나무 아래에서 바라보기만 합니다. 마을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네? 근데 동굴을 탐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네? 근데 그런 대사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소를 부르는 소리, 약간 휘파람 소리 같은 것을 가끔 내기도 하는데 마치 신이 저 높은 곳에서 인간을 내려다보는 어떤 구조를 가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소들과 인간이 들판에 있고 동굴 속 구멍으로 끝없이 들어가는 인간, 그들은 아마도 지구의 끝까지 내려가 보고 싶었나 봅니다. 인간이 바빌론의 탑, 바벨탑을 세워서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것처럼 지하로 한없이 들어가면 어딘가 끝이 있지 않을까, 뭔가 다른 세계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한 소설이 사실은 테드 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책에서 보면 바빌론의 탑을 결국은 신과 맞닿기 위한 인간의 어떤 욕망이 결국은 나중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다가 홍수가 나고 어쩌고 하면서 결국은 다시 지상으로 연결되는 그런 통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얘기가 바빌론의 탑입니다. 테드 창의 어떤 소설에서. 그래서 뭔가 돌고 도는 세상을 보여주는 듯한 그 소설이었는데 결국 순환하는 어떤 구조를 지닌 것처럼 인간이 욕망이 그 끝을 향해서 도전을 하지만 결국 빈 공간에 막힌 곳일 뿐 다시 동굴에서 올라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헛된 욕망은 결국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순환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유한한 목숨을 지닌 인간이 우주를 그리고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결국 광활한 자연이 주는 공간에서 계속 돌고 돌아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 동굴의 구멍은 아마도 그런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해석이 따로 있지가 않아서 저는 테드 창의 어떤 그 당신 인생의 이야기 책에서 바빌론의 탑과 뭔가 연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허망한 욕망 그런 것들과 연결을 시켜봤고요. 구멍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사실 돌을 던져보고 종이에 불을 붙여서
밑으로 던져 봅니다. 그 어떤 빛에 의해서 그 안에 공간을 보기 위해서 종이에 불을 붙여서 던지죠. 그리고 사다리처럼 달린 밧줄을 던져서 내리고 줄사다리를 밧줄도 내리고 줄사다리를 내리고 그리고 헤드랜턴을 가지고 아래로 사람들이 내려갑니다. 그 장면들이 꽤 길게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지상에서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뭐 축구를 하기도 하고 그 공이 동굴 아래로 떨어져서 환기퉁이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뭐 이것도 어떤 것인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 공이 떨어져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장면도 보입니다. 그리고 종이에 불을 붙여서 그 내려갔던 그 종이들이 보면 불에 타다가 남은 종이를 보면 약간 잡지 같은 건데 그 시대의 어떤 인물들이 그 잡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을 탐험하고 그걸 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는 사람 마치 동굴의 그 깊이를 그리는 게 마치 강을 그리는 것처럼 그 깊이를 그립니다. 그게 한 700m 정도.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동굴에서 죽은 할아버지의 휘파람 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이게 해설을 하기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영화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뭐 동굴을 사실 뭐 이렇게 타고 그 시대적으로 이게 50 몇 년도? 60년대인가? 그 정도 되니까 장비도 뭐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죠. 밧줄 던지고 밧줄에 달려있는 줄사다리 같은 걸로 타고 내려가고 헤드랜턴 같은 거 모자를 쓰고 조금씩 내려갑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고여있는 물이 있으면 물을 건너가기 위해서 고무보트를 또 바람을 넣어가지고 내려가서 보트를 타고 그 얕은 물을 건너서 다시 또 다른 동굴을 또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막다른 골목이 생깁니다. 물이 얕게 깔려있고 막다른 골목입니다. 거기가 이제 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인간은 뭐 더 지구의 어떤 끝, 자신의 어떤 근본, 우리의 원초적인 출발점 뭐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그런 인간은 탐험을 하고 그 바벨론의 탐처럼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갔던 건지도 모릅니다. 이 할아버지는 사실 대사가 전혀 없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약간 언덕 쪽에 있는 소나무 같은 큰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앉아서 소들을 바라보거나 동굴의 탐험가들을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소들도 그냥 그늘죠. 그래서 약간 뭐 신적인 시선인가?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실제로 그 동굴 탐험이 있었던 거를 재현을 했다고 하니까 어떤 이거를 연관시어서 보기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바벨론의 탑 같은 그런 느낌을 표현한 게 아닌가. 인간의 어떤 그 욕망, 신과 닿고 싶었던 그런 어떤 바램, 그러면 지구의 어떤 가장 밑은 어디일까 이러면서 인간의 어떤 그런 궁금증, 이런 것들을 약간 그 심연을 내려다 보려는, 그리고 그 근원적인 태동을 어떻게 보려는 인간의 어떤 욕망이, 바램이 담겨 있는 영화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마차평 한자평 대충 보면 뭐 위대한 자연과 신비, 그 깊은 어둠 속이 궁금하다, 뭐 이런 거고, 자연은 굉장히 아름답게 나옵니다. 뭐 산악지대, 되게 이탈리아 시골의 모습이긴 한데, 뭐 구름이라든지 산이라든지 그 마을의 풍경이라든지 소들, 뭐 이런 풍경들이 되게 아름답다고 볼 수 있죠.
자연의 신비와 한 일생의 저물을 진득하게 지켜본다. 웅장한 자연의 형상을 천천히 더듬어가며 그려낸 687m의 초상화 되어 있고, 어떤 영화는 관람이 아니라 체험된다. 동굴편, 위대한 자연, 그리고 그 일부분의 일부분이라고 알고 싶은 인간의 노력, 이렇게 정리되기도 합니다. 세대를 연결하는 관점이 신기하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세대를 연결하는 관점이라. 거대하고 무한한 자연에 대해 아름답고도 섬뜩하게. 피사체의 낮게 집중하는 일관된 부감샷들은 앞전에 등장했던 고층 건물의 높이를 과시하는 TV 속 장면과 상반되면서 이 영화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넌지시 던져준다. 서로 겹치지 않는 것들, 자연과 도시, 인간과 동굴, 목동과 의사, 평면의 동굴과 입체의 동굴, 이들을 교차하며 관조하는 카메라는 마치 그들을 바늘로 한 땀 한 땀 엮어내는 듯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영혼을 담아내기 위해 삶의 거짓된 것들을 굳이 나타내려 하지 않는다. 다만 대비를 위해 상승의 흑백 이미지로 영화의 시작을 알린다. 대자연의 끝과 한 사람의 생의 끝자락 담아내는 장면만으로 비유하고 보여지는 풍경으로 황홀함이 느껴진다. 이게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냥 그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체험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탐험 자체도 사실 뭐 그렇게 영화적으로는 뭐 세계 세 번째 깊이 내려갔다는데 영화적으로 그렇게 막 대단한 뭐 어떤 스펙타클이 있거나 이런 탐험이 아니라서 그냥 조용히 대사도 없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해야 될 밧줄을 내리고 불을 붙이고 뭐 소리를 듣고 이러는 진짜 뭐 되게 평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입니다.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인간이라는 소우주, 그리고 자연이라는 대우주. 결국 끝에 이르는 동굴처럼 영원할 것 같았던 우리의 삶에 대한 재발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저랑 비슷한 방향도 결과도 뒤집힌 리버스 바벨탑. 그렇죠. 저도 이렇게 봤습니다. 리버스 바벨탑. 인간이 가진 신과 맞닿으려는 어떤 노력,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을 동경하는 사람들, 자연과 공생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간과 생과 사,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덤, 이렇게, 이 정도 와차 한 줄평. 자연과 카메라는 말하지 않지만 침묵하지 않는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사가 없지만 그냥 보게 되는 영상과 그 풍경과 동굴을 이렇게 계속 보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굉장히 독특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멘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연과 우주 그리고 인간이 하나로 모이는 곳, 불가사의한 영화적 경험. 봉준호 감독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극찬을 했던 영화였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동굴 탐험
표면적으로는 동굴 탐험 얘기인데 아까 리버스 바벨탑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신과 맞닿으려는 그런 노력, 이런 장면을 보는, 하지만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유한한 삶,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탐험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영화적으로 보여주려고 하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도 이탈리아 영화입니다. 미켈란젤로 프라마르티노 감독의 일 부코였습니다. 안녕.